남편은 늘 말했다. 나이 들어서 친구들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해? 아내는 처음엔 믿었다. 퇴직하고 나면 외롭겠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겠지. 그래서 동창회에 간다는 말도, 늦게 들어온다는 말도,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도 모른 척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동창회가 있는 날마다 남편은 새 셔츠를 꺼내 입었다. 머리에 검은 염색약 냄새가 났고 평소에는 쓰지도 않던 향수를 뿌렸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의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매번 반복되는 낯선 주소 하나를 발견했다. 그 주소를 따라간 곳은 동창회 장소가 아니었다. 낯선 아파트였다. 그리고 그 집 문이 열렸을 때 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와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그 순간 아내의 35년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태식은 올해 62이었다.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했다. 누가 보기에는 평범한 남자였다. 성실했고 말수가 적었고 집안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바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었다. 아내 오영자는 그런 남편과 35년을 살았다. 사랑이 불타오르는 부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도 서로의 인생을 같이 버텨온 동지라고 생각했다. 태식이 젊은 시절 밤늦게까지 일할 때 영자는 아이 둘을 키우며 집을 지켰다. 월급이 적어도 티내지 않았고 시댁에 돈이 들어가도 불평을 삼켰다. 남편이 고단한 얼굴로 돌아오면 밥상을 차렸고 아이들이 아플 때는 혼자 병원으로 뛰어갔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은 퇴직했고 집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처음 퇴직했을 때 태식은 말이 더 없어졌다. 아침마다 회사에 가던 사람이 갈 곳이 없어지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다. 리모컨을 쥐고 뉴스 채널을 돌리다가 어느 순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날도 많았다. 영자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다. 여보, 동네 문화센터라도 다녀봐요. 요즘 남자들도 운동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그런다던데. 태식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내가 무슨 노래 교실이야. 그런데 가면 다 아줌마들 뿐이야. 그럼 친구들이라도 만나든가. 친구들이 다 바쁘지. 아직 일하는 놈들도 있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태식이 저녁을 먹다 말고 말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동창회 있다. 영자는 반가웠다. 그래요? 잘 됐네. 어디서 하는데? 강남 쪽. 고등학교 동창회? 응. 누구누구 나온대? 태식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충 대답했다. 그냥 뭐 몇 명 나온대. 그때까지만 해도 영자는 아무 의심이 없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퇴직 후 의욕 없이 지내던 남편이 밖에 나간다니 반가웠다.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기분도 나아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태식은 조금씩 달라졌다. 평소에는 늘어진 티셔츠만 입던 남편이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10년 전 사놓고 거의 입지 않던 남색 재킷을 꺼내 거울 앞에 서봤다. 셔츠도 다림질해 달라고 했다. 영자는 웃었다. 어머, 동창회 간다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태식은 괜히 헛기침을 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초라하게 나갈 순 없잖아. 그 말도 틀리진 않았다. 그런데 영자의 눈에 걸리는 게 있었다. 태식은 동창회 전날 혼자 미용실에 다녀왔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평소보다 훨씬 까맣게 염색돼 있었다. 염색했어요?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평소엔 내가 하자고 해도 귀찮다더니. 동창들 만나는데 좀 그렇잖아. 영자는 그냥 웃고 넘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남편이 오랜만에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동창회 당일 저녁 영자는 처음으로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태식은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평소와 다르게 향수를 뿌렸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영자가 물었다. 향수도 뿌려요? 태식은 순간 손을 멈췄다. 왜? 냄새 이상해?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 원래 향수 안 쓰잖아요. 선물 받은 거야. 그냥 한번 뿌려봤어. 누가 선물했는데요? 몰라. 회사 다닐 때 누가 줬겠지. 대답이 이상했다.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 향수를 갑자기 동창회 가는 날 뿌린다? 영자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태식은 자정이 다 돼서 들어왔다. 술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다. 그런데 셔츠에서는 낯선 향이 났다. 향수 냄새와는 다른 여자 화장품 같은 은은한 냄새였다. 영자는 잠든 척 누워 있다가 남편이 씻고 나온 뒤 물었다. 재밌었어요? 태식은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웠다. 그냥 그랬어. 누구 나왔는데? 다들 나왔지 뭐. 사진은 안 찍었어요? 남자들끼리 무슨 사진을 찍어. 영자는 그 대답을 듣고 눈을 감았다. 이상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면서 누구를 만났는지 말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태식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었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 마치 누가 연락이라도 할까봐. 처음 1~2번은 그냥 넘어갔다. 퇴직한 남편에게도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게 뭐 그리 큰일인가 싶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동창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 태식은 또 나갈 준비를 했다. 영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었다. 오늘도 나가요? 응. 또 동창회? 지난번에 몇 명 못 나와서 오늘 다시 보기로 했어. 영자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남편 쪽을 바라봤다. 동창회가 매주 있어요? 태식은 귀찮다는 듯 재킷을 입었다. 그럴 수도 있지. 오랜만에 연락 닿았으니까. 여보, 이상해서 묻는 게 아니라 당신 원래 모임 싫어했잖아요. 사람이 나이 들면 바뀌기도 해. 그 말에 영자는 더 이상 따지지 못했다. 그런데 그 다음 금요일에도 또 그 다음 금요일에도 태식은 외출했다. 항상 같은 패턴이었다. 금요일 저녁 6시쯤 샤워를 했다. 평소보다 꼼꼼히 면도를 했다. 염색한 머리에 왁스를 살짝 발랐다. 셔츠를 입고 재킷을 걸치고 향수를 뿌렸다.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영자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다. 어느 날은 일부러 말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태식은 고개를 획 돌렸다. 뭐? 나도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요. 당신 동창들이랑은 안 맞겠지만 밥 먹는 자리면 같이 가도 되잖아요. 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거긴 남자들끼리 보는 자리야. 지난번엔 부부 동반도 있었다면서요.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아니야. 당신이 잘못 들었어. 그럼 나중에 부부 동반 모임 있으면 같이 가요. 태식은 신발을 신으며 짧게 말했다. 그런 거 없어. 말투가 차가웠다. 영자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영자의 의심은 더 깊어졌다. 태식은 밤 11시 30분쯤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요? 태식은 깜짝 놀랐다. 아직 안 잤어? 잠이 안 와서. 왜? 당신 기다렸죠. 태식은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다. 애도 아니고 뭘 기다려.
먼저 자면 되지. 영자는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다. 술에 취한 얼굴이 아니었다. 눈빛은 멀쩡했고 말도 또렷했다. 그런데 목덜미 근처에 희미한 립스틱 자국 같은 것이 보였다. 영자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여보, 왜? 목에 뭐 묻었어요? 태식은 반사적으로 손을 목에 가져갔다. 뭐가? 거울 봐요. 태식은 급히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렸다. 한참 뒤 그가 나왔을 때 목덜미는 깨끗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방금은 있었어요. 당신 눈이 이상한 거겠지. 영자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내 눈이 이상한 걸까요? 태식은 영자의 시선을 피했다. 피곤하다. 잘게.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지만 영자의 머릿속에는 같은 장면만 반복됐다. 검은 재킷, 향수 냄새, 뒤집힌 휴대폰, 목덜미에 붉은 자국,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반복되는 동창회. 영자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이 사람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을 곧바로 밀어냈다. 설마 강태식이? 그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평생 회사와 집밖에 모르던 사람이.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라고. 평생 조용하던 사람이 한번 숨기기 시작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며칠 뒤 딸 지은이 집에 들렀다. 지은은 결혼해서 근처에 살고 있었다. 아이 하나를 키우며 직장까지 다니는 바쁜 딸이었다. 영자는 딸에게 괜히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말은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혹시 자신이 예민한 걸 수도 있었다. 괜히 딸에게 말해 가족을 흔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을 먹던 중 지은이 먼저 말했다. 엄마, 아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영자는 젓가락질을 멈췄다. 뭐가? 아니, 지난번에 아빠 봤는데 옷을 너무 신경 써 입었더라고. 머리도 까맣고. 무슨 일 있어? 영자는 억지로 웃었다. 동창회 다닌대. 아빠가? 응. 지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가 동창회 같은 걸 다녀? 아빠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러게. 몇 번이나 갔는데? 요즘 금요일마다 나가. 지은은 물을 마시다 말고 엄마를 바라봤다. 매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혹시 이상한 거 없어? 영자는 순간 딸의 눈을 피했다. 이상한 게 뭐가 있어? 엄마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무슨 일 있지? 아니야.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나 이제 애 아니야.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나도 알아야지. 영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부엌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결국 영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 아빠가 요즘 휴대폰을 자꾸 뒤집어놔.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또? 영자는 딸의 말에 놀랐다. 또라니? 지은은 실수했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아니야. 너 뭐 알아? 엄마, 나도 확실한 건 아닌데. 말해.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난달에 백화점에서 아빠 봤어. 영자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백화점? 응. 평일 낮이었어. 나 점심시간에 잠깐 들렀는데 아빠가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어. 영자는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여자? 엄마 또래는 아니었어. 그럼? 지은은 망설였다. 한 40대 초반? 아니면 조금 더 젊어 보였어.
옷도 되게 세련됐고 둘이 뭐하고 있었는데? 여자 가방 매장에서 아빠가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어. 영자는 말문이 막혔다. 태식은 결혼 기념일에도 영자에게 가방 한 번 사준 적이 없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샀고 돈이 생긴 뒤에는 그런 걸 왜 사냐며 넘겼다. 영자가 낡은 가방을 들고 다녀도 아직 멀쩡한데 뭘 바꾸냐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남자가 백화점에서 어떤 여자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다고? 영자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몰라. 몰라. 너무 놀라서 제대로 못 봤어. 아빠랑 눈 마주칠까봐 그냥 피했어. 왜 그때 말 안 했어?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혹시 친척일 수도 있고 회사 아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회사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는데.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엄마. 영자는 딸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딸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이해됐다. 그날 밤 지은은 돌아가기 전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그냥 넘기지 마. 이상하면 확인해. 엄마 인생이잖아.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이 돌아간 뒤 영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백화점, 젊은 여자, 가방, 금요일 동창회.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 그림의 제목은 너무 잔인했다. 남편의 배신. 그날 이후 영자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태식은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침에는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는 국수를 끓여 먹고 오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휴대폰만은 늘 가까이에 뒀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갔다. 샤워할 때는 욕실 앞 선반에 올려뒀다. 잠잘 때는 베개 밑에 넣었다. 전에는 아무렇게나 식탁 위에 두던 휴대폰이었다. 영자가 전화를 대신 받아도 아무렇지 않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벨소리만 울려도 먼저 몸이 반응했다. 어느 날 오후 태식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 있었다. 욕실에서는 물소리가 크게 들렸다. 영자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게 맞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졌다. 비밀번호 입력. 예전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608을 눌렀다. 틀렸습니다. 아들의 생일을 눌렀다. 틀렸습니다. 딸의 생일을 눌렀다. 틀렸습니다. 영자의 생일을 눌렀다. 틀렸습니다. 영자는 손끝이 차가워졌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다. 태식은 평소 비밀번호 바꾸는 것도 귀찮아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가족과 관련 없는 번호로 바꿨다는 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그때 욕실 물소리가 멈췄다. 영자는 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태식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뭐해? 영자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냥 뉴스 보고 있었어요. 태식의 눈이 탁자 위 휴대폰으로 향했다. 그는 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내 폰 만졌어? 영자는 태식의 얼굴을 바라봤다. 왜요? 만지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부부 사이에 휴대폰도 못 만져요? 태식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요즘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괜히 아무거나 누르면 이상한 거 뜰 수도 있어. 영자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개인정보. 35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 갑자기 개인정보라니. 비밀번호 바꿨네요. 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뭐? 바꿨다고요. 예전 번호 아니던데. 당신 지금 내 폰 열어보려고 했어?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응. 태식은 분노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왜 남의 휴대폰을 몰래 보려고 해? 영자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남? 내가 남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당신이 떳떳하면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사람 감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영자는 태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동창의 사진 한 장만 보여줘요. 태식은 멈칫했다. 뭐? 매주 금요일마다 동창회 나가잖아요.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한 장만 보여달라고요. 남자들끼리 사진 안 찍는다고 했잖아. 요즘 누가 모임 가서 사진을 한 장도 안 찍어요? 밥상 사진이라도 있겠지.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자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친구. 이름 말해봐요.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내 남편이 매주 만나는 사람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태식은 결국 화를 냈다. 의심병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영자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죄인이 아니면 왜 숨겨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식은 영자의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영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확신이 생겼다. 남편은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숨긴 것이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는 것도. 며칠 뒤 아들 준호가 집에 왔다. 준호는 33, 아직 미혼이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가끔 들러 엄마가 해준 반찬을 가져갔다. 영자는 아들에게도 말할까 망설였다. 딸에게는 이야기했지만 아들에게까지 말하는 건 가족 전체를 흔드는 일 같았다. 그런데 준호가 밥을 먹다 말고 말했다. 엄마, 아빠 요즘 돈 써? 영자는 놀라서 물었다. 돈? 응. 나 지난번에 아빠 카드 문자 잘못 온 거 봤거든. 무슨 문자? 아빠가 나한테 뭘 보내달라고 하다가 캡처를 잘못 보냈는데 카드 사용 내역이 보이더라고. 어디에 썼는데? 준호는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다. 호텔 레스토랑 같은데. 그리고 명품 매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영자는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명품 매장? 응.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좀 컸어. 100몇십만 원? 영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100몇십만 원. 태식은 얼마 전 영자가 겨울 코트를 하나 사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집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 또 사?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꾸미고 다녀. 그런 사람이 명품 매장에서 100몇십만 원을 썼다고? 준호는 엄마 표정을 보고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다. 왜? 엄마 모르는 돈이야?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혹시 아빠 뭐 문제 있어? 아니야. 엄마 얼굴이 아닌데? 영자는 애써 웃었다. 내 아빠가 동창회 다닌대. 거기서 썼나 보지. 준호는 코웃음을 쳤다. 아빠가 동창회에서 명품을 왜 사? 그 말은 영자의 가슴을 찔렀다. 맞다. 동창회에서 명품을 살 이유는 없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수는 있다. 하지만 명품 매장, 가방, 딸이 봤다는 그 여자,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혹시 아빠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다. 자신만의 의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자식들의 눈에도 보이고 있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영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나는 아빠 편들 생각 없어. 이상하면 확인해야 해. 요즘 늦바람이 더 무섭대. 영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 비참한 것은 자식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었다. 아내로 살아온 35년이 한순간에 조롱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간 뒤 영자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냈다. 부부 공동 생활비 통장. 태식 명의의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계좌. 영자는 인터넷 뱅킹을 열어 최근 카드 출금액을 확인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 평소보다 카드값이 2배 이상 많았다. 호텔, 레스토랑, 주얼리 매장, 여성 의류 매장, 수입 화장품 매장, 그리고 알 수 없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영자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다. 아파트 관리비. 왜 우리 집 관리비가 아닌 다른 아파트 관리비가 남편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걸까? 영자는 화면을 확대했다. 관리비 납부처 이름 옆에 아파트명이 적혀 있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 영자는 그 주소를 수첩에 적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다.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집이 있다. 또 다른 집. 아내와 자식들이 모르는 남편의 두 번째 집. 영자는 바로 찾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태식은 영자가 아무리 물어도 잡아떼는 사람이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 찾아갔다가는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지도 몰랐다. 금요일이 다시 돌아왔다. 태식은 오후부터 괜히 부산스러웠다. 옷장을 열었다 닫고 욕실에서 면도를 하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렸다. 영자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오늘도 나가요? 응. 동창회. 태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영자는 조용히 물었다. 어디서 하는데요? 지난번이랑 비슷한데. 강남? 응. 몇 시쯤 들어와요? 몰라. 늦을 수도 있어. 술 마시면 대리 불러요. 알아서 해. 그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영자는 창가로 갔다. 태식이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차에 타기 전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마치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영자는 심장이 뛰었다. 남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영자는 곧바로 외출복을 입었다. 평소보다 어두운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다.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 앞에 가는 검은색 세단 보이시죠? 저 차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영자를 힐끗 봤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영자는 짧게 대답했다. 남편입니다. 기사님은 더 묻지 않았다. 태식의 차는 강남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쪽으로 움직였다. 한강을 지나 강동 쪽으로 들어갔다. 영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 수첩에 적어둔 그 아파트가 있는 방향이었다. 차는 큰 길을 벗어나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다. 태식은 지하 주차장 입구로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영자는 택시비를 내고 단지 앞에 내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파트 입구는 깔끔했다. 새 건물 특유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조명, 넓은 로비. 영자의 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태식이 이런 곳에 온다고? 매주 금요일마다? 영자는 로비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잠시 망설이는 사이 주민 한 명이 안에서 나왔다. 문이 열린 순간
영자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영자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몇 층인지 모른다. 그때 영자는 문득 카드 내역에 적힌 관리비 상세 주소가 떠올랐다. 동과 호수 일부가 표시되어 있었다. 1503호. 영자는 엘리베이터에서 15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영자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15층. 문이 열렸다. 긴 복도가 펼쳐졌다. 1501, 1502, 1503. 영자는 1503호 앞에 섰다. 현관 앞에는 작은 꽃화분이 놓여 있었다. 문고리에는 귀여운 캐릭터 키링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문 옆 택배 상자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민정. 영자는 그 이름을 바라봤다. 서민정. 남편의 동창 이름일까? 회사 후배? 아니면. 그 순간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 웃음소리였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다. 평소 집에서는 거의 웃지 않던 강태식이 그 안에서 웃고 있었다. 영자는 숨을 죽였다. 현관문은 두꺼웠지만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젊은 여자 목소리. 그리고 태식의 대답. 길이 막혔어. 거짓말. 또 그 집에서 늦게 나온 거지? 그 집.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집이라니. 그럼 우리 집을 말하는 건가? 아내가 있는 집을 이 여자는 그 집이라고 부르는 건가? 태식은 낮게 웃으며 말했다. 괜히 또 삐졌네. 여자가 말했다. 아빠, 나 배고파. 아빠.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빠. 그 여자 목소리는 분명 성인 여자의 목소리였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10대도 아니었다. 그런데 태식을 아빠라고 불렀다. 영자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몸이 휘청거렸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들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에게 숨겨진 여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그 여자가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다. 그럼 그 여자는 누구인가? 숨겨진 딸인가? 아니면 애칭인가? 그도 아니면 더 복잡한 관계인가? 영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현관문 안에서 도어락 소리가 났다. 삑삑삑.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영자는 급히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렸다. 젊은 여자가 밖으로 나왔다. 긴 머리, 세련된 니트 원피스, 하얀 얼굴. 나이는 40 전후로 보였다. 딸 지은이 말한 백화점의 여자와 비슷했다. 그 여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잠시 뒤 태식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왔다. 추운데 빨리 들어와. 그 목소리. 영자가 35년 동안 들어온 남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집에서 영자에게 하던 목소리와는 달랐다. 부드럽고 다정했다. 영자는 비상문 틈 사이로 그 모습을 봤다. 태식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자는 자연스럽게 태식의 팔짱을 꼈다. 부녀처럼 보이지 않았다. 부부처럼 보였다. 아니, 오래된 연인처럼 보였다.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영자는 그날 바로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러고 싶었다. 당장 달려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다. 문 앞에서 소리치고 싶었다. 강태식, 이게 뭐야? 이 여자는 누구야? 이 집은 뭐야? 하지만 영자는 참았다. 35년을 살며 배운 것이 있었다. 감정으로 덤비면 지는 사람은 늘 자신이었다. 태식은 언제나 큰 소리로 상황을 덮는 사람이었다. 증거 없이 들이닥치면 그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해다. 아는 사람이다. 내가 미쳤다.
괜히 사람 망신 주지 마라. 그래서 영자는 증거가 필요했다. 여자가 버린 쓰레기 봉투가 복도 끝 분리수거장에 놓였다. 영자는 여자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분리수거장으로 갔다. 손이 떨렸다. 남의 쓰레기를 뒤진다는 것이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영자에게 수치보다 더 큰 것은 진실이었다. 봉투 안에는 음식 포장지, 와인병, 화장품 박스,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영자는 영수증을 꺼내 펼쳤다. 고급 한우 세트, 와인, 여성 속옷 매장, 아동용 영양제. 아동용? 영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영수증을 다시 봤다. 아동용 비타민, 어린이 치약, 캐릭터 컵. 이 집에 아이가 있나? 그 순간 영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젊은 여자가 태식을 아빠라고 부른 것만 해도 이상한데 아동용 물건까지 있다. 영자는 봉투 안을 더 뒤졌다.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나왔다. 프린트된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태식이 있었다. 그 옆에는 서민정으로 보이는 여자,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셋은 놀이공원 입구에서 웃고 있었다. 태식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아이는 태식을 향해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 첫 놀이공원. 우리 가족. 영자는 그 글씨를 보고 숨이 막혔다. 가족. 남편은 이곳에서 또 다른 가족을 만들고 있었다. 그동안 영자와 자식들이 살던 집은 무엇이었을까? 35년의 세월은 무엇이었을까? 아침마다 끓인 국, 남편 셔츠에 달인 주름, 시댁 제사상, 아이들 학원비, 대출이자, 아픈 허리를 붙잡고 버틴 세월. 그 모든 것이 태식에게는 그 집이었고 이곳이 우리 가족이었던 걸까? 영자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영수증 몇 장도 챙겼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 하세요? 영자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경비원이었다. 영자는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었다. 아, 제가 잘못 버린 게 있어서요. 경비원은 의심스럽게 영자를 바라봤다. 몇 호 사세요? 영자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저 1503호요. 경비원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아, 서민정 시댁이요? 영자는 심장이 덜컥했다. 경비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남편분은 오늘도 오셨나 보네요. 차 들어온 거 봤습니다. 남편분. 영자는 귀를 의심했다. 경비원은 태식을 서민정의 남편으로 알고 있었다. 영자는 간신히 웃었다. 네, 오셨어요. 아드님은 요즘 잘 지내요? 지난번에 장난감 차 들고 뛰어다니던데. 아드님. 영자는 이제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들까지 있다. 남편에게. 아니, 서민정에게. 그리고 이 아파트 사람들은 태식을 그 집의 남편, 그 아이의 아빠로 알고 있었다. 영자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인 뒤 분리수거장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다. 세상이 천천히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영자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 쥔 사진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가방 안에는 영수증과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적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영자는 거실 불을 끄지 않고 기다렸다.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현관문이 열렸다. 태식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있는 영자를 보고 멈칫했다. 아직 안 잤어? 영자는 조용히 말했다. 동창회 재밌었어요? 태식은 재킷을 벗으며 대답했다. 그냥 그랬어. 오늘은 누구 나왔는데요? 또 시작이야? 이름 말해봐요.
태식은 짜증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김성우, 박진우, 이재철. 됐어? 영자는 남편을 바라봤다. 이름을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다. 아마 미리 준비한 이름일 것이다. 혹시 실제 동창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남편이 간 곳은 동창회가 아니었다. 영자는 조용히 물었다. 강동구에도 동창회 장소가 있어요? 태식의 손이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영자는 봤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무슨 소리야? 오늘 강동구 갔잖아요.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당신 나 따라왔어? 왜요? 따라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진짜 왜 이래? 사람 미행까지 해? 영자는 웃었다. 사람이 아니라 남편을 따라갔죠. 당신 미쳤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영자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미친 건 내가 아니에요. 영자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태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사진 속 태식, 서민정, 어린 남자아이. 우리 가족 첫 놀이공원. 태식은 사진을 보자마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영자는 낮게 물었다. 이게 뭐예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 여자는 누구고 이 아이는 누구예요? 영자야, 내 이름 부르지 마요. 태식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영자는 비웃었다. 내가 뭘 생각하는데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 복잡한 사정? 영자는 영수증을 꺼내 던졌다. 호텔, 레스토랑, 명품 매장, 아파트 관리비, 아이 물건. 이게 다 복잡한 사정이에요? 태식은 침묵했다. 영자는 한 장 더 꺼냈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이었다. 당신이 그 집 관리비 내고 있더라. 그건 그 집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남편으로 알고 있더라. 태식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아이 아빠로도 알고 있더라. 태식의 어깨가 굳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 누구 아이예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식은 오래도록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도 영자는 이미 답을 들은 것 같았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태식이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설명할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설명 듣고 싶지 않아. 영자야, 당신 언제부터였어? 태식은 말이 없었다. 몇 년이야? 1년? 3년? 5년? 태식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영자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혹시 10년 넘었어? 태식은 눈을 피했다. 그 순간 영자는 알았다. 10년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영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나를 속인 게 아니야. 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내 인생을 훔친 거야.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안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다. 영자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 늘 하던 아침밥도 차리지 않았다. 태식은 어색하게 말했다. 밥은? 영자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이 와중에도 밥이 넘어가요? 태식은 입을 다물었다. 영자는 태식 앞에 앉았다. 말해요. 그 여자 누구야? 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서민정. 이름은 알아요. 누구냐고. 예전에 회사에서 알던 사람이야. 회사에서 알던 사람이 왜 당신을 남편으로 알고 왜 아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불러?
태식은 마른 세수를 했다. 민정이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어. 영자는 웃음이 터졌다. 그래서 당신이 남편 노릇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해? 봉사활동이라고 말해줘? 태식은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엔 그냥 도와준 거야. 처음엔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힘들어하길래. 영자는 태식의 말을 끊었다. 그 남편이 당신 아니야?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자는 그의 침묵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아이 당신 아이야? 태식은 한참 뒤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하진 않아. 그 한마디에 영자는 숨이 막혔다. 확실하진 않아. 그 말은 곧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영자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태식은 급히 말했다. 민정이가 그렇게 말했어. 내 아이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애가 태어났을 때 내가 외면할 수가 없었어. 그럼 나는? 우리 애들은? 당신들은 이미 안정돼 있었잖아. 영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아찔해졌다. 안정돼 있었다. 자신과 자식들이 안정돼 있었다고? 매달 대출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 학비 때문에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세월이 안정된 것이었나? 영자가 아파도 병원비 아깝다고 참던 날들이 안정된 것이었나? 그래서 우리 몰래 다른 집 살림 차렸어요? 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영자는 차갑게 물었다. 그 아파트는 누구 명의야? 태식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다. 영자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설마. 태식은 급히 말했다. 내 명의 아니야. 그럼 누구 명의야? 민정이 명의야. 돈은? 태식은 침묵했다. 당신이 해줬어? 대출 일부만. 영자는 기가 막혀 웃었다. 대출 일부? 관리비도 당신이 내고 생활비도 당신 카드로 쓰고 명품도 사주고 아이 물건도 사고. 그게 일부야? 태식은 힘없이 말했다.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아니.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당신이 알아서 정리할 일 아니야. 그날 영자는 태식이 잠시 밖에 나간 사이 안방 서랍을 뒤졌다. 그동안 태식이 자신의 물건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던 서랍이었다. 늘 잠겨 있었지만 열쇠는 태식의 낡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찾을 수 있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다. 영자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통장 사본, 대출 계약서, 보험 증권, 그리고 낯선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서민정, 강하늘, 강하늘. 영자는 그 이름을 보고 손이 멈췄다. 아이 이름 같았다. 성씨가 강씨였다. 강태식의 강. 영자는 서류를 넘기다가 한 장에서 시선이 멈췄다. 어린이 보험 가입 증권. 계약자 강태식. 피보험자 강하늘. 관계자녀. 자녀. 영자는 그 단어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남편은 이미 그 아이를 자녀로 등록해 놓고 있었다. 적어도 보험 서류상으로는. 영자의 손이 떨렸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식이 돌아온 것이다. 영자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태식은 영자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고 굳어버렸다. 그거 왜 봐? 영자는 보험 증권을 들어 보였다. 자녀.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자야, 그건 당신 자식이네. 태식은 아무 말도 못했다. 영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우리 애들은 뭐야? 당신 인생에서 첫 번째 가족이야? 아니면 버려도 되는 가족이야?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 남자는 미안해서 고개를 숙인 게 아니다.
들켰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영자는 그날 저녁 딸 지은과 아들 준호를 불렀다. 태식은 반대했다. 애들한테까지 말할 필요 없어. 영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자녀로 올렸으면 우리 애들도 알아야지. 그건 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법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그렇게 적었잖아. 태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저녁 8시 지은과 준호가 집에 도착했다. 거실 분위기는 무거웠다. 태식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영자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두었다. 지은이 먼저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영자는 사진을 꺼내 보였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도 사진을 보고 욕을 삼켰다. 이 여자 그때 백화점에서 본 여자 맞아?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태식을 노려봤다. 아빠, 이게 뭐야?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영자는 보험 증권도 꺼냈다. 이 아이 이름은 강하늘. 내 아버지가 자녀라고 적어놓은 아이야. 지은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태식은 낮게 말했다. 앉아. 앉으라고요? 지금 앉게 생겼어요? 소리 지르지 마. 아버지가 지금 소리 지를 자격이 있어요? 준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엄마한테 이러고도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이러고도 아버지예요? 태식은 이를 악물었다. 너희가 모르는 사정이 있어. 지은이 차갑게 말했다. 불륜에도 사정이 있어요? 태식은 딸을 바라봤다. 말 조심해.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말 조심은 아버지가 했어야죠. 행동 조심도 아버지가 했어야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준호는 태식에게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이가 진짜 친자인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캐물었다. 태식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민정이를 도와준 것뿐이라고, 아이가 불쌍했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가족에게 닿지 않았다. 영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다 태식에게 물었다. 당신 나랑 이혼하고 그 집으로 갈 생각이었어? 태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런 생각 없어. 그럼 두 집 살림을 계속할 생각이었어? 정리하려고 했어. 언제?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영자는 다시 물었다. 언제 정리하려고 했는데? 내가 죽으면? 애들이 더 늦게 알면? 아니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태식은 얼굴을 감싸쥐었다. 나도 힘들었다. 그 말에 영자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힘들었다고? 태식이 움찔했다.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당신 부모 모시고 애들 키우고 대출 갚고 아픈 몸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당신 퇴직하고 우울해할 때 눈치 보고 살던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냐고. 영자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졌다. 나는 당신이 불쌍해서 참았어. 말수가 없어도 표현을 못해도 이 사람은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당신은 밖에 또 다른 가족을 만들고 있었어. 지은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태식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이름이 떴다. 서민정. 거실의 모두가 그 화면을 봤다. 태식은 받지 못했다. 전화는 끊겼다. 잠시 뒤 문자가 왔다. 영자는 태식에게 말했다. 읽어봐요. 태식은 망설였다. 준호가 다가가 휴대폰을 빼앗았다. 비밀번호. 태식은 눈을 감았다. 624. 준호가 비밀번호를 눌렀다. 휴대폰이 열렸다.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다. 민정 오빠, 오늘 그 집에서 못 나오는 거야? 하늘이가 아빠 기다리다 잠들었어. 그리고 우리 집 계약 갱신 서류,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해. 오빠가 말한 대로 그 집 정리되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 맞지? 거실이 얼어붙었다. 그 집 정리되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 맞지? 영자는 태식을 바라봤다. 이혼할 생각 없었다고? 태식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지은은 입을 막고 울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영자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멈췄다. 그 자리에서 영자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울고 매달리는 아내가 아니라 빼앗긴 인생을 되찾는 사람이 되기로. 그날 밤 가족회의는 끝나지 않았다. 태식은 계속 변명했다. 민정이가 혼자 너무 힘들어했어. 하늘이는 죄가 없어.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었어. 당신하고 애들한테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사람은 정말 끝까지 자기 편한 말만 하는구나. 그 여자와 아이에게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작 35년을 함께 산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침묵과 거짓말만 줬다. 준호가 태식에게 물었다. 그 여자한테 우리 엄마 존재는 뭐라고 말했어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은이 물었다. 설마 이혼했다고 했어요? 태식은 침묵했다. 영자는 눈을 감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서민정은 영자를 그 집 여자 정도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미 모든 걸 알고도 태식이 정리해주길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그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모두가 얼어붙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딩동.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가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강태식 씨 만나러 왔는데요. 영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서민정이었다. 태식이 벌떡 일어났다. 내가 나가볼게. 영자가 차갑게 말했다. 앉아요. 영자야. 앉으라고. 태식은 멈췄다. 준호가 문을 열었다. 현관 앞에는 사진 속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서민정. 가까이서 보니 더 젊어 보였다. 단정한 코트, 깔끔한 화장,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문이 열리자마자 준호를 보고 당황했다. 아, 여기가. 준호가 차갑게 물었다. 누구십니까? 민정은 집안을 들여다보다가 태식을 발견했다. 오빠. 그 한마디에 지은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오빠. 62의 남편이 이 여자에게는 오빠였다. 민정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연락이 안 돼서 왔어요. 하늘이도 계속 찾고. 영자는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민정 앞에 섰다. 두 여자가 마주봤다. 민정은 영자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다. 영자가 물었다. 서민정 씨?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맞죠? 네. 영자는 민정의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바라봤다. 그 집 계약 갱신 서류인가요? 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태식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영자야, 제발. 영자는 남편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조용히 해요. 그리고 다시 민정을 바라봤다. 들어와요. 민정은 망설였다. 저는 그냥 여기까지 왔으면 들어와야죠. 영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당신이 말한 그 집이 여기니까. 민정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집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다. 현관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태식의 아내, 딸, 아들, 그리고 숨겨진 여자가 함께 서 있었다. 35년 동안 감춰진 거짓말이 마침내 한 공간에 모였다. 영자는 민정에게 물었다. 당신, 이 사람이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어요? 민정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몰랐어요. 영자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나중엔 알았겠네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모든 답이 나왔다. 알고도 만났다. 알고도 아이를 키웠고, 알고도 집을 받았고, 알고도 태식이 그 집을 정리해 주길 기다렸다. 영자는 천천히 웃었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서늘한 표정이었다. 잘 왔어요. 민정이 고개를 들었다. 영자가 말했다. 마침 우리도 당신 얘기하고 있었거든. 태식은 절망한 얼굴로 영자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 영자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사진과 보험 증권, 카드 내역, 아파트 관리비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민정은 그것들을 보자 얼굴이 굳었다. 이걸 어떻게... 영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남편 돈이 어디로 새는지 확인했어요. 민정은 태식을 바라봤다. 오빠 말 안 했어요? 영자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뭘 말 안 해요? 민정은 입을 다물었다. 태식은 다급하게 말했다. 민정아, 지금은 말하지 마. 영자의 눈이 번뜩였다. 말하지 말라는 게 뭔데요? 민정은 태식과 영자를 번갈아 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다. 저도 속았어요. 영자는 조용히 되물었다. 속았다고요? 민정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오빠가 이혼했다 그랬어요. 오래전에 별거 중이고 서류만 정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집도 곧 정리된다고 했고요. 지은이 기가 막혀 웃었다. 우리 집이 정리 대상이었네요. 민정은 지은을 보다가 다시 영자를 봤다. 저는 사모님이랑 이미 끝난 사이인 줄 알았어요. 영자는 차갑게 말했다. 끝난 적 없어요. 적어도 나는. 민정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꽉 쥐었다. 그럼 저랑 하늘이는 뭐예요? 그 말에 준호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요? 민정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늘이는 이 사람 아이예요. 거실이 다시 얼어붙었다. 영자는 천천히 태식을 바라봤다.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정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친자 확인서예요. 영자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민정은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렸다. 그 위에는 강태식과 강하늘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적혀 있었다.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99.99%. 지은은 눈물을 흘렸고 준호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영자는 종이를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남편에게는 정말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정이 던진 다음 말이 더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하늘이만 문제가 아니에요. 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정은 태식을 노려보며 말했다. 오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명의로 된 집 곧 팔아서 우리 셋이 새로 시작하겠다고. 영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라고요? 민정은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 초안이었다. 소유자 이름 오영자. 영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서류를 바라봤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태식은 불륜만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영자 명의의 집까지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내 몰래 민정과 아이를 위해. 태식은 급히 말했다. 그건 아직 진행한 게 아니야. 영자는 천천히 태식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배신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살면서 처음 느끼는 분노가 있었다. 당신. 영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눌렀다. 나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집까지 훔치려고 했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자는 부동산 위임장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강태식? 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영자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이 숨긴 집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릴 뻔한 내 인생을 찾을 거야. 민정은 불안한 눈으로 영자를 바라봤다. 지은은 엄마 옆에 섰고 준호도 조용히 다가왔다. 그 순간 현관 밖에서 또 한 번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향했다. 준호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한 손에는 낡은 인형을 들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이는 집안의 태식을 보자마자 달려들어왔다. 그리고 태식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아빠 엄마랑 싸우지 마.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영자는 그 아이를 바라봤다. 남편의 또 다른 아이. 남편이 숨긴 집. 남편이 빼돌리려던 자신의 집. 그리고 이제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 서 있었다. 영자는 아이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알았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 재산, 자식, 인생 전체가 걸린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의 한마디에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빠 엄마랑 싸우지 마. 태식은 반사적으로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영자는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평생 무뚝뚝했던 남편이었다. 딸이 아파도 병원비부터 걱정했고 아들이 상장을 받아와도 잘했네 한마디가 전부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태식은 다른 여자의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버지처럼. 영자는 천천히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 초안. 소유자 이름에는 선명하게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영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영자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숨겨진 아이가 있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 명의의 집까지 팔아 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리려 했던 것이다. 영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도장은 어디서 찍으려고 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건 아직 하려던 게 아니야. 영자는 웃었다. 아직? 그 한마디에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민정은 아이를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저도 속았어요. 저는 오빠가 이미 이혼한 줄 알았어요. 영자는 민정을 바라봤다. 처음엔 몰랐겠죠. 그런데 나중엔 알았잖아요. 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영자는 태식의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민정이 보낸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빠, 사모님 도장 아직 못 가져왔어? 그 집 팔리면 우리 대출부터 정리하자. 하늘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주소 옮겨야 해. 사모님이 버티면 변호사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거실 안이 조용해졌다. 민정은 더 이상 피해자인 척하지 못했다. 태식도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엄마 집까지 팔려고 했어요? 태식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에 영자의 눈빛이 완전히 차가워졌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영자는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35년 동안 어쩔 수 없어서 살았어요. 애들 때문에, 집 때문에, 당신 부모님 때문에 가정 깨질까봐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여자를 만들고, 어쩔 수 없어서 아이를 만들고, 어쩔 수 없어서 내 집까지 팔려고 했어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자는 부동산 위임장을 손에 쥐었다. 당신은 나를 속인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내 인생을 훔치려고 한 거예요. 민정이 갑자기 태식을 향해 소리쳤다. 오빠, 그럼 우리는 뭐야? 하늘이는 뭐냐고. 그 순간 영자는 민정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믿은 남자한테 물어요. 민정의 얼굴이 무너졌다. 태식은 아내에게도 민정에게도 아이에게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영자는 천천히 자신의 이름이 적힌 위임장을 찢었다. 직! 조용한 거실에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영자는 찢어진 서류를 태식 앞에 던졌다. 내 집은 안 팔려요. 내 이름도 내 인생도 당신들이 가져갈 수 없어요. 태식이 다급히 말했다. 영자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 정리할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정리는 내가 해요. 그리고 지은과 준호를 바라봤다. 증거 전부 사진 찍어. 문자, 녹음, 서류, 카드 내역까지 전부 저장해. 준호는 바로 휴대폰을 들었다. 지은은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자야, 집안일을 왜 이렇게까지 해? 영자는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식을 바라봤다. 분류는 집안일일 수 있어. 하지만 내 도장 훔치려 하고 내 집 팔려고 한 건 범죄야. 태식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영자는 조용히 말했다. 나가요. 당신이 만든 두 번째 집으로 가든 경찰서로 가든 이제 내 집에는 당신 자리 없어요. 태식은 한참 동안 영자를 바라봤다. 하지만 영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정은 아이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고 태식은 두 가족 사이에 서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남자처럼 무너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영자는 처음으로 알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남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늘에서야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다. 현관문이 닫혔다. 쿵. 문 밖에서 태식과 민정의 목소리가 뒤섞였지만 영자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거실 안에는 지은과 준호 그리고 영자만 남았다. 지은이 엄마의 손을 잡고 물었다. 엄마 괜찮아? 영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을 리 없었다. 35년이 무너졌는데 괜찮을 리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은 쉬어졌다. 영자는 찢어진 서류 조각을 내려다봤다. 그 안에는 아직도 자신의 이름 일부가 남아 있었다. 오영자. 영자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 거야. 그날 밤 영자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기다리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버티기 위해서가 아니라 빼앗길 뻔한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